오늘은 증여세 없이 현금 17억 원을 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잖아요. 실제 국세청이 판단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현금 17억 원을 내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처음 17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5억 2천을 내게 되겠죠? 제가 이미 5억은 줬어요. 그 다음에 17억 원을 또 증여하는 거죠. 그럼 전 증여세 얼마 낼까요? 6억 3천. 제가 이미 30억 원을 줬죠. 그리고 나서 또 17억 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증여세가 얼마죠? 8억 5천. 이게 실제 부자들이 50%씩이나 낼까 싶겠지만 지난달에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50억 원을 증여하고 25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셨죠. 어쨌든 증여세 8억 5천, 17억 원을 추가 증여했을 때 8억 5천을 안 낼 수 있는 예규가 있어서 이걸 저만 알고 있을까 하다가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면 법인이란 게 어떤 건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법인, 이 법인이 뭘까요? 제가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저는 주주죠. 삼성전자라는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저는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그 대표이사 누가 결정하죠? 주주가 결정하지만 제 영향력은 거의 없죠. 그게 어떤 법인과 주주의 관계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 주식을 갖고 그렇게 어떤 법인을 설립했다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누가 될까요? 꼭 제가 될 필요는 없겠죠. 제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법인과 저는 다른 실체죠. 이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대표자는 주주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주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완전 자회사라고 하는데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100% 출자한 그 법인이 이 법인도 돈이 있을 거잖아요. 이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또 만들면서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제가 100% 투자해서 이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법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100% 출자해서 다른 비법인을 만들었죠. 이런 걸 완전 자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 이 회사 완전 자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식 같은 내 법인, 만약에 이 법인에서 손실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법인에서 손실 20억 원이 생겼죠. 제 마음은 아프겠죠. 만약에 17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상당히 기쁘지 않을까요? 물론 손실 20억 원이 있으니까 현금 17억 원 정도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내 자식 같은 법인이 현금 17억 원을 받는다면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이와 똑같은 사례예요.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볼게요. 저예요. 이게 저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표가 약간 거꾸로 돼 있죠. 제가 100% 가지고 있는 법인, 이 법인이 100% 출자한 이 결손법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제 아버지가 현금 17억 원을 증여한 거죠. 이 법인에. 이거를 국세청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제가 국세청 판단 사례를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문서 번호거든요. 사전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전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전 답변이 뭐죠? 국세청이 전화해주면 사전 답변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명확히 사전 답변이라는 걸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 답변에 책임을 진다는 거죠. 국세청에서. 아무리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사전 답변 제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규 같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얘기를 봤다. 저는 그건 사실 크게 개의치 않아요. 사전 답변을 받았다. 이건 분명히 구속력이 있죠. 본인한테. 이 사전 답변에서 나온 그 답변이에요. 아까 그 사례에서 국세청이 한 답변이에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비법인이 어떤 법이냐면 45조의 5 제1항 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 주주이고 같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그냥 바로 답변해주지. 해석 사례를 참고하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기존의 사전 답변을 받았던 거죠.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 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죠? 아까 그 경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예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45조의 5 또는 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관련된 조문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조문을 간단히 한번 볼게요. 45조의 5 뭐라 그랬죠? 45조의 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45조의 5 이것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 결손법인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런 규정이에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라 그랬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라고 돼 있죠. 45조의 5 4조를 한번 볼까요? 4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는 뭐냐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조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그 규정이죠. 이게 사실 이거 말고 더 긴 게 4조에 많이 있지만 그것 또한 좀 심심하시면 읽어보시고 어쨌든 1번만 볼게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죠? 답변에서 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그 상황 있죠? 이 상황에서 현금을 이렇게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5조의 5와 4조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따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